자, 웹디자인 기능사 D1, D1 조이 컨트리 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와이어 프레임을 볼게요. 예. 로고는 제공된 로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거에는 로고를 만들어서 쓰도록 할게요. 시험장 가시면은 받은 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고는 가로 200픽셀, 세로는 40픽셀로 똑같이 상단 로고, 하단 로고를 만들도록 할게요. 조이 컨트리 클럽이었죠.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을 넣어 줄 거고요. 바닥에는 저는 여기는 이런 주황색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최종 완성 코드에 D1 폴더 안에 로고, 그 다음에 푸터 로고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로고 푸시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와이어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시만요. 이어서 저기 슬라이드 부분을 볼게요. 슬라이드는 현재 보시면 가로 100%에서 200픽셀을 빼는 건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는 1920픽셀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빼면은 가로는 1720픽셀로 만들고, 세로는 400픽셀로 슬라이드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1720에 세로는 400픽셀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하나씩 갖고 와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는 이제 조절해 줍니다. 저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밑에다 깔아서 요거는 이제 투명도를 이렇게 주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1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어디였나요? 두 번째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뒤로 보내주지요. 저장합니다. 슬라이드 2번이라고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죠.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용도 바꿔줘야죠. 이렇게 내용 바꿔줍니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3번 이미지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배너 부분이 있습니다. 배너는 세로 사이즈는 200픽셀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되는 이미지니까 저는 한 180픽셀 내지는 한 160픽셀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는 1720픽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로 사이즈는 한 200, 세로는 160으로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가로는 200, 세로는 160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이제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네, 이제 봅시다. 배너였죠?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장을 해야죠.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S입니다. 네. 그래서 배너 이미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너 테스트 제목이랑 설명은 시험장에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있는 화살표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폴더를 봤는데 제공자 폴더를 봤는데 이게 있다 하면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펜 툴을 사용을 해서 필은 없애고 선은 흰색으로 저는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조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10픽셀 정도.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모양은 이제 여기를 이제 둥글게 얘는 둥글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보면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줄이면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죠.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에서 저는 200픽셀에서 이 정도 크기니까 한 세로 사이즈는 80픽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합니다. 빈 부분 우클릭하고 퀵 엑스포트 png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 코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검색이래요.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ng로 저장이 됐겠죠.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도 이제 여기에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갤러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세로 사이즈는 250픽셀의 공간이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넉넉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세로 사이즈는 한 170, 160픽셀로 디자인을 할게요. 가로는 굉장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20픽셀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탭 메뉴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500픽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500에 150픽셀로 작업을 할게요. 그냥 500에 150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500, 150. 자, 500에 150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줍니다. 가로로 긴 이미지네요. 그래서 갤러리 하나씩 넣고요. 당겨주고요. 저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갤 1이라고 바로 저장을 할게요. 또 이렇게 갖고 와서 당겨주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갤 2라고 저장합니다. 잽싸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갤 3 이렇게 빠르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봅시다. 갤러리 이미지 됐고 푸터 갤러리 이미지 했고요. 푸터 했고 다음에 배너 했고 슬라이드 3개 했고요. 요거는 줍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 했습니다. 그쵸? 얘도 다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저기 바로가기 요 이미지 3개는
이제 우리의 작업 소스 코드 안에다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만들어진 이미지의 용량 크기가 642KB입니다. 그럼 이어서 HTML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TML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닫고요. 네, 뭐냐?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HTML은 여기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우선은 이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느낌표 엔터 쳐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컨트리 클럽. 자, 태그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그는 크게 컨테이너 영역이랑 푸터 영역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영역, 그다음에 푸터 영역이 있고요. 자, 컨테이너의 영역 안에서 헤더 영역과 램 영역이 나란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헤더 영역, 그다음에 램 영역.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램 영역 안에서 스테이션 영역, 배너 영역, 탭 메뉴 영역 3개 가도록 할게요. 되셨죠? 스테이션 영역, 그 다음에 배너 영역, 그 다음에 탭 메뉴 영역, 이렇게 3 영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바로가기인데요. 바로가기는 스테이션의 영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 상단에 떠서 배치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션의 영역 안에 바로가기 다이렉트 영역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HTML 이제 태그를 보시면 헤드 태그, 헤더 태그 안에는 크게 로고랑 GMB랑 스팟 메뉴가 들어가고 있죠. 이 3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1 로고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컨트리 클럽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UL, GMB 영역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죠. 이거 하나씩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잽싸게 슉슉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각각의 1뎁스 리스트 안에 2뎁스 UL 태그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UL 태그가 안에 있어야 되고, 리스트 안에 A 태그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면 이 클럽 안에 2뎁스 UL 태그 들어가줘야죠. 봅시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컨텐츠에 헤더 부분에 텍스트 메뉴가 있어요. 이제 2개가 있죠. 2개를 싹 지어 놓고 복사한 다음에 바꿔서 붙여넣게 해줍니다. 다음 메뉴는 이뎁스가 3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3줄 선택해서 넣어놓고, 이거는 그냥 편집 기술입니다. 아셨죠? 그냥 일일이 쓰시면 되는데 잽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얼른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GMB 구성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MB가 여기 있고요. H1 이거 또 뭐가 있었냐면은 스팟 메뉴가 있죠. 그렇죠? 스팟 URL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런 게 2개가 있고, 로그인 회원 가입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결과 이제 헤더는 HTML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션은 이제 여기에 다이렉트 영역은 어차피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울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합니다. UL 트레인이 있고요, 리스트가 있고, 이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 1번, 2번, 3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기 시험장에서 주는 슬라이드의 텍스트 요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죠. 슬라이드 1, 2, 3이라고 쓰시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안 됩니다. 그렇게 썼다가는 이제 감정당하기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구성됐고 이제 다이렉트 부분을 볼게요. 다이렉트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리스트로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면 되고 각각의 리스트 안에 A 태그에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UL 태그가 있고요. 리스트 A 태그가 있고 이 안에 이미지 태그하고 P 태그가 들어가주면 돼요. 굳이 P 태그 아니고 스팬 태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이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줄 수 있는데 바로 가기 보면은 내용이 있죠. 전부터 갤러리입니다. 아셨죠? 네, 갤러리. 일단은 이런 게 3개 있으니까 구성은 복사를 해놓고 갤러리. 그렇죠? 여기는 갤러리라고 적어주시고 얘는 2번이죠. 요거는 이제 저기 어디였죠? 자료실. 자료실. 그 다음에 전화문입니다. 네, 전화문. 아이콘이랑 내용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연습이니까 여기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가서는. 그래서 다이렉트 영역까지 스테이션은 구성이 끝났어요. 이제 배너 부분 봅니다. 배너. 배너는 지금 보면 이미지하고 여기 영역이랑 여기 화살표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태그도 그렇게 자식 태그 3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로 이미지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배너. 그러면 뭐 배너 이름, 배너 제목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H 태그하고 P 태그 들어가고요. 그다음 보면은 배너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내용이 있어요. 완벽한 휴식 제목으로 넣어주고 이왕이면 이것도 배너 말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로 해서 우리 아까 만들어놨던 그 화살표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누르면 어디 가겠습니까? 배너 링크로 배너 페이지 가겠죠? 배너 페이지 이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배너 영역도 HTML 마크업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여기 탭 메뉴죠. 탭 메뉴는 탭스 영역 안에는 A 태그 2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탭 컨텐츠 영역 안에는 이렇게 생긴 UL 2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구조죠. 자, 좋습니다. 갑니다. 자, 탭 메뉴 안에는 이제 탭스라는 클래스 하나, 영역을 하나 만들고 A 태그는 공지사항 에서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 컨텐츠 영역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첫 번째 노티스 UL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갤러리 UL이 있는 겁니다. 자, 노티스 UL 안에 리스트 안에는 이제 A 태그하고 스팬 태그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몇 개? 4개 있는 거죠. 4개. 그래서 내용을 넣어줍니다.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폴더를 잘 찾으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요거하고 구성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만 너무 여기 있는데 없다 하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좋습니다. 그냥 갤러리
갤러리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아래쪽에 설명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미지만 나란히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은 리스트 안에 A 태그 요 안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갤 1 갤러리 1번이라고 하고 내용만 바꿔줍니다. 이렇게 내용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갤러리 영역 끝났죠. 그러면 마크업이 지금 여기까지 끝났죠. 그렇죠? 일단 푸터가 해야죠. 자, 푸터는 하단 로고하고 카피라이트하고 SNS UL 컨텐츠 3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푸터 H1 하고요. 클래스는 로고 푸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A 태그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로고 푸 그다음에 이제 조이 컨트리 클럽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카피 영역이죠. 카피라이트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피라이트는 푸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SNS URL은 리스트 안에 A 태그가 있고 SNS가 있었나요? 아, 있었네요. 그쵸? 이거를 또 복사를 해 가야죠. 이거를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다가 여기로 들어가야죠. 이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줘야죠. 깜빡했네요. 해서 클래스가 왜 만들어졌어? 네, 현재 위치에서 이미지 폴더 안에 SNS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세 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순서를 보면 페북, 트위터, 인스타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 남았죠. 팝업은 동떨어지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모달 없이 레이어 팝업이네요. 그렇죠? 점 팝업 영역을 만들고 여기 안에 제목, 설명, 그 다음에 팝업 컨트롤러 영역 안에 닫기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목, 팝업탕 제목은 요게 들어가면 되고 팝업탕 내용은 여기 들어가주면 되죠. 그럼 이제 HTML 구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CSS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CSS 폴더 만들고 style.css 파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HTML의 헤더 부분에서 링크 태그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가장 위에다가는 캐릭터 세팅, 문자 세팅을 UTF-8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진형, 패딩형 이거 항상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inherit, 그다음에 글씨 색깔도 inherit, UL 태그는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고 이미지 태그 맥스 위스 100%, 그다음에 HTML 태그한테 시험에서는 이제 상속 스타일을 하나씩 넣어줘야죠. 뭐지? 배경은 흰색, 글씨는 저 색깔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여기다 갑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글씨는 이런 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의 영역과 푸터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의 영역이 높이가 400, 200, 600에 850 픽셀입니다. 그렇죠? 푸터는 100 픽셀의 높이를 갖고 있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컨테이너는 너비는 화면 너비니까 지정 안 해도 되고 높이는 850 픽셀입니다. 배경색을 제가 한번 칠해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영역이 되겠죠. 그죠?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죠. 푸터의 영역도 한번 살펴보면 푸터도 높이가 100픽셀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하면은 푸터가 이제 여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영역 안에서 지금 헤더랑 랩이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플렉스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헤더의 너비는 200픽셀이었죠. 그 다음에 램 너비는 그러면 나머지 너비를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너비를 칼크 100% 빼기 200픽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앞뒤로 마이너스 앞뒤로 꼭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 나서 너비 지정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우선은. 그리고 이제 이 헤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헤더는 지금 이 GMB 구성을 보면은 아코디언 메뉴예요. 이게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면 이뎁스 UL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죠. 바로 캐치가 돼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헤더부터. 자, 로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진은 20, 위아래로는 20픽셀 줘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헤더는 배경 색깔을 저런 색깔로 갈 거예요. 이 색깔로요. 지금 오늘 이 색이죠. 그래서 이 색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저렇게 갖고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GMB는 너비를 180 픽셀로 해서 저는 마진형 오토 테두리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GMB 안에 1뎁스 안에 A 태그 디스플레이 플렉스 너비는 180 픽셀 높이는 50 픽셀 얼라인 아이템은 센터 이렇게 해갖고요. 테두리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죠. 글씨를 좀 굵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은 굵어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뎁스 UL 안에 있는 얘네들은 높이가 30 픽셀이 되고 폰트 웨이트 볼드는 빼서 이렇게 이뎁스 애들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뎁스 UL은 배경색을 이제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좋아요. 글씨 색깔 1뎁스는 1뎁스들은 글씨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해 놓을까요?
됐습니다. 배치 다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뎁스 UL을 하이트를 0으로 합니다. 0.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가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걸어요. 0.5s 이즈 0s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걸고 GMB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안에 있는 UL 태그가 높이가 한 130 픽셀 정도로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들어가야 되니까 GMB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A 태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경색은 검정색, 글씨색은 흰색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걸리죠. 좋습니다. 테두리 지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작업해야죠. 스팟 메뉴 스팟이었죠. 스팟 그래서 요 안에 스팟 태그가 이제 보면은 UL이었고 li 태그 리스트가 나란히 배치돼야 되면은 또 플렉스 해야죠. 플렉스 테두리 그려놓고 너비를 180 픽셀 마진형 오토에서 스팟 자체를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여백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마진 탑은 50 픽셀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스팟 메뉴의 안에 li 태그 선택을 해서 똑같이 너비를 1대1로 하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놓도록 할게요. 이것도 테두리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도 저는 그려줄게요. 언더라인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테두리 지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상단 이 헤더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 그럼 이어서 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아셨죠? 여기는 너비가 이렇게 높이가 400 픽셀로 스테이션 영역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죠. 자, 여기 랩 안에서 스테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너비는 100%, 높이는 400 픽셀로 가면 됩니다. 왜 100%냐? 스테이션의 분모만큼의 너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분모가 이만큼의 너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거 요만큼 너비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무슨 슬라이드인지를 봐야죠.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 슬라이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차역이 있고 여기에 기차가 이렇게 있는 거고 기차칸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기차가 위로 자신의 높이에 3분의 1씩 이동하면 되는 구성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주고 요 안에 트레인한테는 너비는 100%, 높이는 300%,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li 태그 선택해서 얘는 너비가 100%, 높이는 33.333%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요 안에서 트레인 안에 li 태그 안에 이미지 너비는 100%, 높이는 100%,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너 부분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네들은 세로형 배너라고 한다면, 슬라이드라고 한다면은 구성이 항상 같아요. CSS 구성이. 아셨죠?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외워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넘어도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해야죠. 여기 이제 바로가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다이렉트 영역을 있습니다. 다이렉트 영역이 스테이션 영역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스 코드에서 스테이션한테 포지션 렐러티브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이렉트 영역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우측에서 0픽셀 떨어진 곳, 위에서 0픽셀 떨어진 곳에 여기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배경색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죠. 배경색을 흰색을 깔고 보면은 글씨가 가운데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다음에 살짝 패딩이 있으면은 좋겠죠. 살짝 패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패딩을 이제 10픽셀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바로가기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배너는 여기 얘들이 나란히 배치되어야 되니까 또 플렉스를 갖고 가면 되겠죠.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기준 중앙에 왔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이렇게 해놓고 이왕이면 끄트머리에 잘 정렬이 되면은 좋겠죠? 여기 얘하고 얘가 이제 끄트머리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용,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justify content가 space between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쪽 끄트머리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살짝 좌우로만 패딩을 줄게요. 그래서 패딩을 이거는 이제 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냥 사방에 패딩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딩을 주면은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안 하셔도 되는데 패딩을 준 만큼 태그의 높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 하시면 이제 높이를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꼭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장에서는 꼭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가져야죠. 여기에서 이제 탭 메뉴를 넘어가야죠. 갑시다. 자, 이 탭 메뉴 영역이 있는데, 자, 탭 메뉴가 어디 있나요? 배너 끝났고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탭 메뉴. 탭 메뉴도 여기 있는 패딩을 좀 줄게요. 아셨죠?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굳이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뻐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메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탭스 영역이 있는데 얘를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하고 이 안에 있는
탭들을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두리하고 이런 활성화 디자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에 온클래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배경 색깔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조색을 쓰고 글씨색은 흰색이 되게끔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합니다. 됐죠? 테두리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탭스 아래쪽으로는 마진 바텀을 그래도 한 20픽셀 정도를 주어서 이만큼 여백이 드러나게끔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탭 메뉴는 탭 부분은 끝났고 탭 내용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배치 남았습니다. 그쵸? 자, 공지사항은 일단은 노티스 영역 안에 li 태그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스페이스 비트윈 처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양쪽 끈트머리를 정렬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더 바텀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바텀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 아래로 여백을 아래쪽으로 여백을 한 10픽셀 정도 만들어서 이 정도 여백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죠. 갤러리 영역은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그대로 갖고 가면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얘네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됐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떡합니까? 탭 메뉴 기능을 넣으려면은 이제 숨겨놔야죠. 그렇죠? UL 태그를 숨깁니다. 이 안에 있는 UL 태그를 디스플레이를 논 해서 숨겨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여야죠. 공지사항 탭 메뉴는 보이는 상태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온클래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티스에 온클래스가 붙으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된다. 이렇게 보이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러리도 온클래스가 붙으면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된다. 왜 플렉스냐? 얘는 원래 레이아웃상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단 부분 가야죠. 하단 부분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배치되니까 또 플렉스 하면 되겠죠? 가봅시다. 자, 부터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가시면 되고요. 세로 기준 중앙으로 와줘야 이쁘겠죠?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해서 중앙에 mov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NS도 나란히 배치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SNS 여기 어디 있나요? UL SNS 이 클래스도 역시나 뭐 해줘요? 얘도 플렉스 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팝업은 포지션을 픽스드로 하고요. 그냥 기준으로 하고 너비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레프트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제 테두리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해주고 배경 색깔은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패딩도 한 30픽셀 줄게요. 그럼 이제 얘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닫기 버튼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 닫기 버튼 팝업 컨트롤 영역, 팝업 컨트롤 영역이 있어요. 마진 탑은 한 20픽셀 주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얘는 이제 플렉스 엔드 지점에 스팬 태그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버튼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헤딩을 적당히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커서를 포인터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제목 태그 아래쪽으로 여백이 좀 있어줘야 이쁘겠네요. 그쵸? 팝업 클래스 안에 H2 태그 선택해서 얘도 이제 마진 바텀을 한 20픽셀 정도 갖고 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을 어때요? 숨겨놔야죠. 저 디스플레이를 논 하고 팝업에 온 클래스 붙으면 디스플레이가 블럭 해서 보이도록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CSS 구성 끝내도록 하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볼게요.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JS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일단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을 연결을 해야죠. 저 스크립트 src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윈도우 애드 이벤트 리스너 로드가 됐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팝업 메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 아니지. 팝업은 공지사항 첫 번째를 클릭을 했을 때 팝업이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여기 ID 버튼 언더바 오픈 이렇게 아이디를 줍니다. 이 태그한테. 그래서 변수 만들고요. 쿼리 셀렉터 샵 버튼 이렇게 태그를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도 이렇게 태그를 선택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하고 팝업 태그도 문서에서 팝업 클래스를 선택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버튼을 뭐 했을 때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팝업 태그한테 이 클래스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한다. 뭘? 온 클래스를 추가한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닫기를 누르면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하면은 닫기 버튼 클로즈를 뭐 했을 때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하셔서요. 애드만 리무브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확인해 보면 클릭하면 나오고 닫기 누르면 들어가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탭 메뉴 구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클릭하면은 이동돼야죠. 자, 탭 메뉴 일단은 탭스라고 변수를 만들고 도큐먼트에서 탭은 두 개니까 쿼리 셀렉터 올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탭스 안에
A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탭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얘도 도큐먼트에서 UL 태그가 두 개죠. 그래서 탭 컨텐츠 안에 UL 태그를 선택을 합니다. 이 클래스가 이게 맞았나요? 맞는 것 같아요. 복사를 해서 갖고 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면 돼요. 탭스에 대해서 각각 for each 무슨 동작을 한다. 어떤 동작.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탭 그리고 인덱스가 사용이 되는 거죠. 각각의 탭한테 add event listener 무엇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일단은 탭들을 다 선택을 해서 0번째 탭에서 클래스 리스트 리무브 온 클래스를 빼줍니다. 맞죠? 1번째도 온 클래스를 빼주고요. 내가 클릭한 탭한테만 클래스 리스트 add 온 클래스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탭 요게 탭 제목 활성화 되는 소스 코드고 요거 이제 탭 내용 변경되는 소스 코드 볼게요. 이것도 탭 컨텐츠의 0번째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되냐? 클래스 리스트가 점을 뺐네요. 클래스 리스트 중에서 remove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UL 태그가 온 클래스가 빠진다라는 거죠. 자, 복사하셔서 두 번째 1, 두 번째 UL 태그도 온 클래스를 뺍니다. 일단은 싹 다 빼고 현재 순번에 맞는 누가 여기 위에 인덱스 있잖아. 이게 요리 뿅 옵니다. 얘가 이렇게 현재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각각의 탭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 탭이 의미하는 게 현재 클릭한 탭이고요. 이 인덱스가 클릭한 탭의 인덱스 순번입니다. 아셨죠?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에 add 온 클래스가 들어가면은 된다 하면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탭 메뉴 구현은 끝났고요. 슬라이드 갑니다. 자, 슬라이드는 세로형 슬라이드였었죠. 일단은 변수 카운트를 만들어서 0을 대입하고 트레인을 도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 트레인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set interval 어떤 동작을 2.5초마다 한다. 해서 카운트를 뿔뿔 만약에 1씩 더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2가 넘었다. 카운트가 3이 됐다면 얘를 이제 0으로 강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카운트가 0, 1, 2, 0, 1, 2 이렇게 순환하는 수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트레인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저장이 되는 설정이 되는 거죠. 뭘로? 트랜슬레이트 OI가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몇 %씩 마이너스 곱하기 카운트 단위는 %여야 되죠. 이렇게 2.5초마다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로 고침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형 슬라이드가 이동이 되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작성을 했고 이어서 jQuery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jQuery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닫고요.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index 2.js 그 다음에 jQuery 파일이 필요해요. jQuery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험자 제공 파일을 보시면 여기 오픈소스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복사를 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여기 있고 JS 폴더 안에 여기다 이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jQuery 파일을 먼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index 2.js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jQuery 소스를 만들게요. document ready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팝업 할게요. 팝업 자 달러 괄호였고 샵 버튼 언더바 오픈 태그를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되냐 점 팝업 클래스가 선택이 돼서 add 클래스 온 클래스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띵 누르면 이게 나오죠. 닫기 버튼 누르면 닫혀야 되겠죠. 자 버튼 언더바 클로즈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add만 remove로 쓱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팝업 클래스가 선택이 돼서 온 클래스가 지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장 열면 닫고 열고 닫고 되죠. 다음에 탭 메뉴 기능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탭 메뉴도 달러 괄호 열고 닫고 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곡세 자식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remove 클래스 온 클래스를 싹 다 빼주고 내가 클릭한 A 태그한테만 온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죠. 내용 하기 전에 자 id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내가 클릭한 탭이 부모 기준 몇 번째 자식인지 순번을 저장을 먼저 해줍니다. 그럼 여기 idx에는 내가 만약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0이 저장될 것이고 두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1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스 컨텐츠 클래스가 뭐였나요? 이게? 클래스가 요거였어요. 탭 컨텐츠 안에 있는 UL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싹 다 온 클래스를 리무브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eq 몇 번째 idx 번째 순번에 맞는 애만 add 클래스 on 이렇게 넣어 주시면 탭 메뉴 기능도 이렇게 들으면 바뀌죠.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 넣을게요.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기능이 똑같습니다. 카운트 0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인터벌 어떤 동작이 2.5초마다 실행이 됩니다. 2.5초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고 만약에 카운트가 2보다 커졌다 라고 한다면 카운트에 0을 저장하는 건 자바스크립트라고 똑같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트레인이 CSS가 변경되면 됩니다. 어떤 CSS가요? 트랜스폼이 어떻게 변경되면 돼요?
트랜슬레이트 y가 대문자죠. 그 다음에 달러 마이너스 33.333 곱하기 카운트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로 고침 해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형 슬라이드가 세 번째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팝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탭 메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D1번 조이 컨트리 클럽의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험 잘 보시고요.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